뭐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죠. 한 장 더 보여주십시오. 야, 재밌다, 이거. 오, 너무 재밌다, 진짜. 그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줘요. 근데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서 정복을 하는데 전병력을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소규모 병력이 들어가요. 네. 예. 그래서 나중에 짠 하고 모여서 이 요새를 정복합니다. 함락해요. 두 얘기가 관련 있죠. 아까 레이저로 종양 제거하는. 그렇죠. 예. 장군이 요새를 공격해서 함락하는 이 3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이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문제를 짠 보여주면 이제 10%가 아니라 30%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가슴 아픈 건 70%가 문제를 여전히 못 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70%까지 포함해서 전원 다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데는 한마디만 더 해주면 돼요. 그럼 뭐요? 모든 사람이 다 풀어요. 네, 뭔데요? 얘들아, 아까 봤던 3분짜리 동영상이 힌트다. 그러면 다 무조건. 풀어요.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고 어떨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.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답이 있어요. 그러네. 근데 왜 못 가져와요? 그게 다른 동네에 있기 때문에. 저 문제를 제일 못 푸는 학생들이 의과대학 학생들이에요. 왜? 내가 지금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3분 전에 들었던 5분 전에 들었던 그 결정적 힌트를 안 가져온다는 거죠. 두 번째로 못 푸는 학생들이 레이저 전공하는 학생들이에요.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안 가져오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가져다 쓰면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. 자, 이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. 실제로 인류사를 바꿨던 아주 엄청난 발명이나 아이디어들은 겉으로 보기엔 오히려 안 비슷하죠. 근데도 그 아이디어가 다른 쪽에서 온 겁니다. 마치 요새를 함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 레이저로 종양 제거하는 문제를 풀듯이. 알키메데스가 욕조에 풍덩 들어갔더니 저 물이 다 튀잖아요. 흘러넘쳐서. 그거 보고 부피를 어떻게 잴 수 있는가의 아이디어를 가져왔잖아요. 얼마나 노벨상 받은 연구들 중에 황당한 이유로 문제가 풀렸던 것들이 많냐면 왜 벤젠이라는 물질 들어보셨어요? 알죠, 벤젠. 네. 어거스트 케큘레라고 하는 화학자가요. 벤젠의 분자 구조식을 못 풀어서 그렇게 괴로워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뱀이 한 마리 쓱 하고 나오더니 지 꼬리를 물더래요. 자, 꼬리를 물었는데 자기 꼬리를 물고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됩니까? 뱅글뱅글 돌아가겠죠. 그거 보고 딱 깨어나서 벤젠의 분자 구조식은 순환하는 분자 구조식이다 라고 발견한 거예요. 네. 이렇게 전혀 엉뚱한 걸 이어붙이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? 겉모습만 비슷한데 본질은 하나도 안 비슷한 거. 기차랑 바나나죠. 그냥 기니까. 겉모습만 비슷하고 본질은 하나도 안 같죠. 근데 본질은 똑같은데 겉모습은 하나도 안 비슷한 거.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어붙였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노벨상 받은 연구, 획기적인 아이디어, 뭐 몇 천만 불, 몇 억 불을 벌어들인 상품들이죠. 방금 전에 레이저로 종양을 제거하는 문제를 그 군대 이야기를 가져와서 푸는 거, 그런 능력을 유추라고 해요. 그 유추 능력이 인간의 생각의 슈퍼맨의 힘입니다.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유추를 하고 싶어 해요. 그렇죠? 근데 유추는 쉽지 않잖아요. 어떤 사람이 유추를 많이 할 수 있느냐? 저 겉모습과 유추의 가운데 다리를 놓는 은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유추 능력이 생겨요. 그리고 랩에는 굉장히 많은 은유들이 있죠. 존재합니다. 그렇죠. 메타포들이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른 쪽에 있는 은유를 많이 경험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쪽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은유로 인해서 나중에 또 어떤 큰 인물이 되실지 그건 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
그리고 지금 뭐 은유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마 랩 가사 보시면 은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장난 아니죠, 진짜. 우리 래퍼들 뭐 하나 보여드릴까요? 본인 것들, 은유랑 비유 중에 뭐 되게 멋있었던 거 있었다. 기억나는 거. 창의적인 가사 같은 거 한번 들려줍시다. 제가 먼저. 태연이랑. 좋아. 야. 학창 시절 내 꿈은 학교 밖에 사람들은 꿈을 위해 잠을 줄이라 말해 난 내 친구들의 내 멋진 차에 태워야 해 바리스타처럼 남의 차를 타길 바라진 않게. 자, 이게 무엇에 대해서 쓴 거죠? 알바를 했었거든요. 그때 이제 커피를 타고 뭐 그런 식으로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. 저희 마지막 줄에 보면 바리스타처럼 남의 차를 타길 바라지 않기에. 이거 또 은유인데 이제 남의 차를 탄다는 차가 게 이중적이네. 네, 남의 차를 탄다. 그거지. 라는 거죠. 내 멋진 차에 태워야 해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. 요새 우리 애들 이 정도예요, 쓰기. 네,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 정도예요, 우리 애들. 네. 그렇죠. 중의적 은유라고 해서 은유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. 네. 한 번 딱 들으면 상대방 머리가 복잡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가 다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은유죠. 오, 좋았어, 태연. 예. 저는 공격이라도 일단 그러면.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, 지금은 귀천이 없다. 왜 모든 바리스타는 남의 차를 탄다. 자기 차를 탈 수도 있는. 아니, 지금 커피 안 드신 건가? 지금 커피 안 드신 건가? 일단은 저걸 썼을 땐 제가 바리스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리스타 많이 그냥 커피에 알바생이었네. 바리스타 많이 그냥 커피에 알바생이었네. 그래서 처럼일 수도 있는 거다. 그래서 처럼일 수도 있는 그래서 거다. 처럼이다. 바리스타처럼. 그래서 뭔가 직업을 막 비난하려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. 그렇죠. 네. 자, 그러면 우리 다음 식. 세령. 세령이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가 아닌데. 세련이가. 한번 우리 고민 끝에 나온 우리 랩 한번 들어봅시다. 우! 뿌리 깊게 내린 장민이가 이걸 구속해도 스스로 왕이라 칭할 때 너는 짐이 대뿐. 내 어머니는 저항 끝날까봐 두렵댔어. 걱정만 나는 두 눈 뜨고 있지 평안됐어. 작년이랑 재작년에 일단 그런 일들이 많았었잖아요.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. 잘못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줄에 세 보시면 번째 줄. 왕이라 칭하면 짐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. 짐. 아, 그래서 짐.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뜻이죠. 그렇죠. 아, 그 왕의 짐이 이거 말고 그 사람들의 짐이 된다. 기가 막히다, 진짜. 오. 자, 그렇다면 태연이 공격 들어가야지.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고 저는 공격할 마음이 없어요.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야. 세련이 속 좋은 사람들인데. 우리 평화 같은 것도 약간 남북 관계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건가? 그건 분위기 굉장히 좋아, 지금. 분위기 굉장히 좋아, 지금. 저도 그 짐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, 야, 이게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도, 왜냐면 이게 사실 또 나를 계속 동일한 수준으로 놓으면서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, 우리 기존에 있는 세대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는구나,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오히려 일만의 약간의 존경심까지도 느껴졌던 그런 좋은 느낌이었어요. 네. 또 누가 있을까? 저입니다. 요동이. 갑시다. 내 출생연도처럼 내 위치 영원해 못 움직여 like moving walk 위 모두가 언내 위로 올라가서 땀을 닦아 태양 앞에 섰지 아래와 공기가 달라 이제 느껴버린 더위
뭐야? 이거 무슨 표현이야? 뜨거워서. 아, 뜨겁다. 제가 01년생이라서 예. 내 출생연도처럼 위치는 01하다라고 적어놨고요. 공일년생이라. 네, 근데 위치가 영원하면 안 바뀌는 거니까. 하지만 올라가면 태양과 가까워지는데 점점 더워지잖아요. 그래서 더 위로 가겠다. 그런 식으로. 더 위. 진짜 덥다 할 때 그 더위야. 그치. 네. 더욱더 위에 있다 해서 더 위. 아니, 작정하고 썼네. 이건 진짜 작정하고 썼네.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. 그렇지 않나요? 그러게요. 저도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 있나. 그리고 저는 게다가 더 좋았던 건 사실은 공기라는 표현을 저기서 썼는데 수많은 얘기를 붙이지 않고 저걸 공기가 달라 이러면 딱 모든 걸 설명을 하는 단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쭉 계속 읽어나가다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기가 달라라고 하니까 뒷부분까지 한꺼번에 지나온 데가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그런 말들을 다 이렇게 넣어놓으셨네요. 선우 어떻게 봤어? 저는 떡칠해놓은 것 같아서 멋있는 말 떡칠해놓은 것 같아서 멋있는 말을 떡칠해 놓은 것 같다. 시작됐어. 예. 저는 그 영원이랑 걸었네도 멋있었는데 더위 느껴버린 더위가 진짜 멋있었어요. 마지막 부분에 더 위. 네. 그럼 너네들은 혹시나 어떨 때 그런 신선한 영감을 좀 얻니? 화장실에 있을 때. 의외로 화장실이 많아. 많아요. 예. 아니, 작곡가들도 화장실이 많아. 그럼요. 앉아있을 때. 네, 그거랑 뭐 욕조에 있을 때랑 그래. 그래서 많이 먹어야지 자주 앉아있을 수 있거든.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면 뭘 먹어놔야 돼. 그렇잖아. 그렇지. 선생님,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좀 유추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? 네. 지금처럼 뭔가 화장실, 욕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생각이 좀 잘 떠오르는 거는 이게 뭔가 인지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실제로 창의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게 네. 사실은 창의적이다라는 걸 좀 달리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버리고 두 번째 생각으로 가는 게 창의적인 거죠. 그러니까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라고 할 때 계속 괴로워하시지만 그건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별로 안 좋아서잖아요. 근데 그걸 못 버리기 때문에 힘들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벗어나는 게 진짜 힘들다. 진짜. 그게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.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라고 할 때 그 어이없는 물건이 바로 가위예요. 가위? 가위. 그러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 못해요. 그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. 새빨간 거짓말이고. 가장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실험인데 이 두 그림은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가 굉장히 달라요. 이걸 발견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. 분명히 어딘가 달라요. 못 찾아. 이거 어떻게 찾아, 이걸? 태어나서 제일 많이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. 태어나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다. 진짜 주위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고 비교를 많이 당하고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뭔가 I came from the 바닥 혼자 나오는 법 그날 선생도 그날 동료도 혼자 서달렸어 그래 마치 봉주처럼